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헬레나입니다. 헬레나님, 저 요새 되게 많이 질문 받는 게 있어요. 예뻐졌다고? 요새 마스크를 되게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저도 매일 쓰고 다니는데 여기 이런 마스크 라인을 따라서 두드러기 같이 뭐가 난다, 뾰루지가 난다, 또 빨갛게 막 홍조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 피부염을 좀 이렇게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우선은 마스크 피부염이 정말 잘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마스크 제 거를 쓰고 왔는데, 이 마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N95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아예 철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코로나 이제 사태, 코비드 사태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걸 보면 여기도 테이프를 붙이고 특히 콧잔등에다가 테이프를 붙이시는 게 쇠가 바로 닿기 때문에 연약한 피부들은 거의 쓸려요. 벗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쇠에 가끔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되게 트러블이 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95 마스크는 밀착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는 코대로 쇠에 눌려서 쇠 알러지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기도 눌러요. 압력으로 동그랗게. 피부 묘기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걸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 압력에 따라서 가려워서 빨갛게 올라오는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N95 같은 거 이렇게 세게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부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죠. 다행히도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N95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주로 의료진 선생님들, 의료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F94, KF80 쓰시는 분들인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약간의 표백제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화학 제품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 이제 먼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노는 건 아니죠. 계약을 못하고 있는 고1짜리 독거고등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엄마 그러면서 온 거예요. 얘가 얼마 전에 공적 마스크를 이제 획득을 했어요, 드디어. 네네. 그래서 하나 열었는데 이걸 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빨개져갖고 저한테 엄마 이상한 냄새가 나, 1번. 맞아요. 그러더니 엄마 여기가 퉁퉁 부었어. 그거는 화학적 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를, 그래서 저희는 빨리 벗으라고 그랬고요. 얘를 보통 스타일러 같은데 벤틸레이션을 좀 많이 시켜서 공기가 좀 빠져나가게, 화학 성분이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스타일러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라이기를 찬바람으로 해서 계속 조금 몇 분 정도? 한 1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냄새가 정도요? 왜냐면 모든 마스크가 똑같은 균일한 퀄리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딱 하는 순간에 화학 성분이 확 느껴지는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피부 예민한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호흡기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흡기도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라인 이런 데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라인이 아니라 요 안쪽에서 뭐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피부염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냥 크게 봤을 때 네. 마스크가 닿는 부분의 피부염인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입주위 피부염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로 어떻게 생기냐면 입술 라인을 따라서 이쪽에 여드름이 작게 생겨요. 가렵기도 해요. 네. 혈관이 늘어나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마스크 피부염 전에도 여기에 좀 뭐 잘못 바르게 되면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걔는 입주위 피부염이라고 상당히 오래가는 병이고 일종의 여드름 같은 질환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드름이 악화되는 건데, 성인 여드름은 턱에 생기는 경우가 12% 정도 되는데, 얘네들이 이 축축하고 솔직히 깨끗하지 않은 이 안의 공기들을 닿는 부위에선 여드름이 분명히 악화될 수 있어. 그래서 환자들이 기존에 있던 여드름이 마스크로 밀폐하면서 나빠지는 여드름, 그것도 마스크 피부염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입주위 피부염도 작게 조금 더 좁쌀처럼 생기고, 얘는 좀 더 크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가 접촉 피부염이에요. 네. 접촉 피부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아까 말한 화학 제품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특정 성분들, 여기서 성분들이 여기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여드름이나 입주위 피부염하고는 치료가 반대 방향이에요.
접촉 피부염은 일종의 습진이기 때문에 네.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돼요. 근데 여드름이나 입주위 피부염은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더 나빠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마스크 피부염은 꼭 전문의 피부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서 약을 받으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역으로 이 이제 여드름 치료하는 약들은 뭐 에피디오겔이라든지 듀약처럼 어떤 항생제도 있고 레티놀 계열의 약이 있는데 얘네들을 접촉 피부염에 바르면 난리가 나요. 아, 다 뒤집어져요? 네, 전문 용어, 진짜 전문 용어. 뒤집어져요. 네. 그래서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약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피부염이니까 나는 스테로이드 열심히 발라야지. 아니면 여드름이 잘 악화된다니까 여드름 약 갖고 있던 걸 발라야지. 그러면 네. 정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 마스크 안쪽이 더러우니까 마스크 안쪽에 손수건이나 휴지 같은 걸 좀 덧대서 쓰면 나을까요?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그렇게 권유해요. 마스크 피부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차라리 면 마스크를 쓰라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마스크 안에 그냥 티슈, 저 티슈를 이렇게 4개로 접어서 한 면만 해도 차단 효과가 꽤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스크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침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 면 마스크를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뭐 어떤 필터를 할 수 있는 것들 안에 넣으면 직접 그 표백제가 있는 성분들이 닿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면 마스크를 권하고요. 면 마스크를 가장 자주 세탁을 해줘야 돼요. 또 중요한 거는 세탁할 때 면 마스크를 충분히 세탁하지 않으면 뭐가 남겠어요? 면 마스크? 세제. 세제가 남으면 그것도 자극이 되니까 헹굼을 조금 남들보다 2배 이상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마스크를 2개를 평소 갖고 다니는데 하나는 그냥 선크림만 발랐을 때 쓰는 거 하나랑 화장품을 발랐을 때 쓰는 거 그냥 2가지 갖고 다녀서 좀 교대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썼던 걸 또 자꾸 쓰니까 저는 화장품이 묻어있는 그 마스크는 재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안에 화장품 성분들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약간 흡착처럼 되죠. 왜냐하면 화장품은 피부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뭔가 흡착 성분들이 많은데 옆에 있는 것도 다 여기다 묻혀서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보습제에 약간 팁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여드름 쪽이랑 네네. 접촉성 피부염 쪽에는 약이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의 공통은 있어요. 둘 다 염증이긴 해요.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있는 그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네. 화장품들을 바르면 보습제에 네네네. 그러면 촉촉하면서도 염증을 좀 막아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여드름 뭐 제품이거나 문제성 피부이거나 민감성 피부에 보면 판테놀 함유 이렇게 써 있는 화장품들이 꽤 있거든요. 걔들을 기본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 피부염이 보통 건강했던 피부한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한테도 큰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있는 환자들은 특히 면 마스크를 좀 더 저는 많이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악화된 부분에서는 약간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빨리 가라앉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프로토픽을 발랐던 친구들이 있어요. 프로토픽이라는 아토피 피부염에 쓰는 비스테로이드의 연고인데 이게 되게 끈적거려요. 그래서 입 주변에 바를 때는 프로토픽을 단독으로 끈적끈적하게 바르게 되면 마스크를 썼을 때 더 불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프로토픽 1에다가 보습제를 한 이 정도 섞어서 발라주는 방법으로 쓰면 훨씬 더 자극이 없고 다음 여드름이 유발하지 않게 가는 그런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부과 가기도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하니까 병원 가는 거 자체를 다 겁내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마스크팩을 좀 열심히 한다거나 화장품이나 제품들 좀 차갑게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 피부를 재생하게 된다고 하면 피부가 뒤집어진 뒤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어떻게 뒤집어졌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약간 붉어진 거는 하루 저녁이면 대부분 돌아오고요. 다음에 그 붉어진 게 너무 심해서 빨갛게 일어난 경우는 그게 지나고 나면 각질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염증이 접촉 피부염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얀 각질이 생기는데 2주까지도 가요.
그랬더니 충분히 보습제를 발라줘서 조금 더 돌아오게 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피부 장벽 크림을 잘 발라주면 돌아오는 게 조금 더 게 빨라질 것 같고요. 코비드-19 되게 힘들어요. 저희 이제 환자들 중에도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그 먼지들에 그러니까 아토피가 나빠진 어린이들도 있고 집에 너무 건조하니까 나빠진 친구들도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마스크도 우리가 적당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씻기 관련한 영상을 여기 카드에 넣어놨으니까요. 한번 꼭 봐주세요.